경선에 출루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반발해 출마한 군산 무소속 후보들이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나기학 군산시장 후보와 김용권, 김진, 박욱기호 시의원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공천의 불공정을 비판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산역 인접지역의 이른바 여광골목에서 성매매 호객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산역 바로 맞은편이다 보니 방문객에게 좋지 않은 도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는 3개의 학교가 몰려있는 데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이면서도 방치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과 전주 등 도내 6개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주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익산과 전주, 김제, 남원, 부안, 무주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조주의보는 이틀 이상 목재 등의 건조도가 3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면 산불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산 앞바다의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위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9일까지 사흘 동안 대조기로 저지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위험주의보를 발령합니다. 대조기는 사흘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내일쯤 해수면이 7.31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경은 연안 해역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은 이 기간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 소유자는 수시로 선박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두고 민주당이 강세인 군산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연대했습니다. 나기학 군산시장 후보와 김용권, 김진, 박욱규 시의원 후보는 오늘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공천의 불공정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무소속 연대를 선언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민주당 도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나기학 군산시장 후보. 나 후보를 비롯해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민주당의 일당 독주를 깨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민주당 당대가 강한 군산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다 보니 앞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후보들의 주저기가 심해지고 자기 사람 심기 등의 부작용이 더욱 심화할 소지가 높습니다. 무소속 연대는 최남덕 군산시장 후보와 도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김진, 김용권 후보가 합류했습니다.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일찌감치 민주당을 탈당한 박욱규 후보는 전략공천과 줄 세우기 시 경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들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검증이 이뤄진 불공정한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실망해 이 같은 행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7년 전 민주당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민주당다운 민주당인가 의문이 됩니다. 중앙 정치부터 현재 군산 지역에서 벌어진 이번 공천 만행, 자기들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의원들은 배제하려고 전략공천이라는 것을 주어서 민주당 일색의 시의원들로 의회가 꾸려지면 시정에 대한 견제가 사라진다는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무소속 연대의 새 확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무소속으로 나선 나기학 최남덕 후보는 민주당에 맞서겠다고 분명히 하면서도 단일화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지역 정서를 바꿀 대안이었고 무소속 후보 등록률이 저조한 것도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이는 군산. 당대당 대결 구도가 사실상 무너진 가운데 남은 기간 무소속 출마자들이 세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군산시장 선거가 후보 비난 문자 발송에 대해 고발로 대응하면서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 측은 무소속 나기학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강 후보는 지난 14일 나기학 후보가 시민들에게 LED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
군산시가 4%만 부담해도 되는 이자율을 8%로 올려 다시 제안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문자는 허위라며 이 사업은 원금만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기학 후보는 비리라고 주장한 LED 가로등 교체 건은 제보받은 내용으로 제보 내용을 사실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도의원 제4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백승재 후보가 민주당 문승우 후보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백승재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 도의원 선거구 4곳 가운데 3곳이 무투표 당선돼 유권자의 선택권을 잃어버리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를 위해 민주당 문승우 도의원 후보에게 정책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백 후보는 정치개혁을 위해 도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재조사와 복수 공천 금지 등 7가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도내 언론사들이 진행한 익산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정헌율 민주당 후보가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정헌율 민주당 후보는 61.6%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익산시장 선거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임형택 무소속 후보가 11.9%를 기록했고 임석삼 국민의힘 후보가 10.4%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박경철 무소속 후보는 4.9%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주 MBC, JTB 전주방송,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등 도내 4개 언론사가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익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도내 언론사들이 진행한 군산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강임준 민주당 후보가 50%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강임준 민주당 후보는 50.9%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나기학 무소속 후보가 15.4%를 기록했고 이근열 국민의힘 후보는 10.9%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남덕 무소속 후보는 4%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주 MBC, JTB 전주방송,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등 도내 4개 언론사가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군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후보가 야간경제관광 특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야간경제관광특구를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KTX 경제구역과 근대역사구역으로 나눠 야간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야행 컨셉 강화를 위한 버스 투어 등을 도입해 관광지의 접근성과 편리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내 전직교육장 31명이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 후보가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후보라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천 후보가 50대 젊은 후보로서 전북교육을 역동적으로 바꿔갈 것이라며 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익산 원도심에는 일명 여관골목으로 불리는 곳은 있는데요. 지금도 해가 지면 성매매 호객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익산역 바로 맞은편이다 보니 방문객에게 좋지 않은 도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주변에는 3개의 학교가 몰려 있어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더욱 크기만 합니다. 전주 선미촌처럼 익산시가 적극 나서 새로운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익산 원도심의 한 골목, 한눈에 봐도 오래된 숙박업소가 몰려 있습니다. 이곳은 해가 지고 나면 전혀 다른 모습이 연출됩니다. 67명의 할머니가 거리로 나와 성매매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골목 주변에는 초등학교 등 학교만 3곳이 몰려 있습니다.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더욱이 맞은편에는 익산역까지 있습니다. 때문에 익산을 찾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도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요즘은 한 7시 정도 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많이 나오세요. 첫 번째 맞이하는 그 표정이 그 모습이라는 게 일단 가장 크죠. 앞으로 KTX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익산을 찾는 방문객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더 이상 여관골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250억 원이 투입돼 중앙동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됐지만 여관골목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익산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주 선미촌의 경우 전주시에서 매입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어떤 성매매 그런 어떤 이렇게 지역인데 그곳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불법 호객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걸 좀 없애고 그 공간을 좀 새로운 공간으로 좀 탈바꿈하자. 낮과 밤의 풍경이 달라지는 익산 원도심 여관골목. 익산의 도시 이미지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CN 주정호입니다. 새만금 해양레저 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모에 2곳이 접수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4월 재공모에 들어간 해양레저 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제안서 접수 결과 글로벌 블루피아 아일랜드 연합체와 SGI 연합체가 제출했습니다. 새만금청은 다음 달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의 민간 주도로 1.64제곱킬로미터 규모의 해양 레저 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시행자에게는 투자 혜택으로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 100메가와트를 제공합니다. 군산시가 군산 맥주 페스티벌 등 코로나19 사태에서 일상 회복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이를 포함한 5대 분야 29개 정책을 발굴해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로 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와 제1회 군산 맥주 페스티벌 개최,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특례 보증 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고군산 군도의 섬 방축도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올여름 안심관광지에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방축도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출렁다리가 만들어져 걷기에 좋은 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출렁다리는 지난해 10월 개통해 무인섬인 광대도와 83m 연결된 인도교입니다. 방축도는 장자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15분 거리에 있으며 하루 2차례, 성수기 주말에는 3차례 운항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5,1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3만 5,091명, 해외 유입 2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33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7명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만 3,771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37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662명, 익산 201명, 군산 111명 등입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지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일 기준 0.89를 기록했습니다. 승용차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 16분쯤 군산 옥구 상평리 옥구향교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안에서 36살 A모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차량에서는 인화물질 등이 발견된 점을 미뤄 A 씨가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클라이밍 센터에서 60대가 등반 연습을 하다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소룡동 클라이밍 센터에서 60대가 등반 연습 중 15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사고자는 지난해부터 센터 회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광대 A학과 전 학회장이 학생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지난해 A학과 학회장이었던 B씨가 1,000만 원이 넘는 학생 회비를 개인 계좌로 인출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B씨는 원광대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시민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1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차별금지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국회 여론조사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인하고도 정치권이 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며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하반기 교장을 공모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장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장 공모제는 다음 달 7일부터 나흘 동안 신청을 받고 대상 학교는 초등 42곳과 중등 21곳입니다. 공모교장 임용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4년 동안 학교를 이끌게 됩니다. 4월 도내 수출액과 수입액이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전주세관이 발표한 2022년 4월 도내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액은 7억 2,6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9% 상승했고 수입액은 5억 5,590만 달러로 같은 기간 동안 7.2% 증가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1억 6,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4월과 비교해 8.4%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군산시 농민회가 통일쌀 모내기를 진행했습니다. 군산시 농민회는 오늘 개정면 통사리 일대 1.6헥타르에서 통일쌀 모내기를 진행했습니다. 농민회는 남북교류를 앞당기고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쌀을 지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군산의 4개 사회단체와 농협, 농민단체가 참석했으며 풍년농사 기원고사와 영농 발대식도 열렸습니다. 군산시가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 87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군산 시민입니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산업단지 정비와 은파 호수공원 환경 정비 등의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익산 아가페 정원을 가려면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방문객 급증으로 특정 시간대 인원이 몰려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사전 예약은 방문 2주 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9시와 11시, 오후 1시, 3시 중 방문 시간을 선택해 예약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농촌 근로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시내에 거주하며 농촌 근로 경험이 없는 도시민입니다. 선발된 인력에게는 3일간의 현장 실습 교육 과정과 상해보험 무상가입, 직접 출퇴근 시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미래농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오산역 상하마을 간 병목 구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오산면 상하마을 진입도로는 폭이 4m로 협소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지만 공사로 도로 폭이 8m로 확장됐습니다. 익산시가 원광대학교 학생회와 주소 전입을 독려하고 전입 시책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시는 이달 동안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익산 망성면이 동촌마을에서 망성동촌 경로당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경로당은 내촌동촌길 일원에 지상 1층 규모로 준공됐습니다. 군산 나운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저소득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일 파티를 지원합니다. 군산 조촌동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 후원을 약속한 더단갈비를 착한 가게 23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9도, 최고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군산의 기온은 1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4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바다에서 0.5m에서 높게는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